질 외의 사정법은 내가 정확하게 사정을 질 안에 하지 않고 질 밖에 하면 100% 되기는 하는데 이게 질 안에 안 한 건지 100% 확신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임의 실패율이 조금 높은 거죠. 안녕하세요. 와이메즈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윤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리가 나올 때까지 왜 생리 안 하지? 임신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면서 전전긍긍한 적 있으시죠? 오늘은 많은 여러분들을 고민하시는 피임, 나에게 맞는 피임 방법은 어떤 건지, 또 질외 사정으로 피임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피임이란 뭘까요, 여러분? 네, 임신을 피하는 거죠.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는 게 피임입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외 사정밖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이제 의학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해서 여러 가지 피임 도구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질의 사정은 사정 전에 바로 질 밖으로 빼면은 100% 안전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100% 질의 사정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질의 사정은 아주 잘 완벽하게 컨트롤을 해야지 이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은 피임 실패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패율이 높은 피임 방법이죠. 그러면 피임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나의 상황, 나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임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적합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은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난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아니면 착상을 못하게 하는 방법, 아니면 정자와 난자가 못 만나게 하는 방법, 세 가지의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누구나 알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콘돔 피임법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콘돔을 끼시게 되면 정자의 유입이 막아지게 되기 때문에 피임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사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것만 가방에 넣고 있었다가 필요할 때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또 성병도 예방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피임 도구 중에 하나고요. 단점으로는 아실 거예요. 일단 착용감이 좀 떨어지죠. 성감이 조금 떨어지는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피임 실패 확률이 꽤 있죠. 콘돔이 불량이라서 찢어지거나 처음부터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중간부터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정자가 유입된 후에 이제 콘돔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빼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오래 질환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공간이 생기면서 정자가 흘러서 원치 않는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쿠퍼액을 통해서 임신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쿠퍼액만으로는 임신이 되지 않아요. 쿠퍼액에는 정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쿠퍼액이 나오는 그 통로에 정자가 묻어 있을 때는 같이 나오기 때문에 쿠퍼액으로 뭐 임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미리 어떻게 사정을 통해서 정관에 정액이 묻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 쿠퍼액만으로는 임신이 되지 않는데, 이 역시 환자분께서 이게 쿠퍼액만 나왔는지 이게 정자가 묻어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쿠퍼액만으로는 임신이 되지 않지만 어떤 액체가 나왔다고 이게 쿠퍼액이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될 거라고 단정 짓는 건 좀 위험하죠. 1960년대 이후에 이제 경구 피임약 개발됐습니다. 이게 정말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고 우리 여장도 많이 해방을 시키고 그런 좋은 약인데요. 되게 작아요. 그리고 알약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 일정한 시간에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작용이 있냐면은 배란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난포가 크는 작용도 맞고 또 배란이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난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피임이 되는 원리고요. 배란을 안 시키는 작용 때문에 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환 때문에 생기는 생리전 증후군, 또 임신에 대비했다가 두꺼워진 내막이 떨어지는 그 생리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리양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고, 생리통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생리전 증후군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피임약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약국에서 사실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피임약도 있고, 또 병원에 와서 처방돼야 되는 피임약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성분이 다 너무 다양하고 용량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피임약이 뭔지는 사실은 처음 꼭 피임약을 드실 때는 오셔서 점검을 받고 상담 받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점은 일단 뭐 편의상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일단 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줘야 되거든요. 까먹을 수가 있고 또 까먹게 되면 부정출혈의 위험성도 있고 또 여러 알을 까먹게 되면 또 원치 않는 임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좀 생활이 좀 불규칙적인 분이나 해외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참 시간 챙기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귀찮은 단점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생각하고 습관화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간의 이제 호르몬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으로 조합된 피임약이기 때문에 약간의 혈전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막 엄청 증가하는 건 아니고 약간. 피임약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절대 금기증이라고 있어요. 35세 넘은 흡연자는 절대 금기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있는 분 또는 정맥혈전증 질환으로 앓으셨던 분이라든지 그런 질환의 가능성이 높으신 분 또는 유방암으로 진단되신 분 또는 뭐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출혈이나 뭐 유전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피임약을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내가 피임약을 먹어도 되는 상태인지는 한번 꼭 오셔서 점검 받고 복용 시작하셔야 됩니다. 35세 미만 흡연자는 경구 피임약을 먹어도 될까요? 35세가 넘은 그런 흡연자는 절대적 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35세가 안 되는 흡연자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가 상대적 금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담배 자체가 혈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피임약 같이 복용하시면 안 좋다고 권해드려서 절대 먹으면 안 돼요는 아니지만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피임약의 이득 때문에 드시는 거를 고집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담배는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후 피임약은 이제 이렇게 하는 약이랑은 달라요. 일반 피임약은 이제 처방되는 약도 있고 약국에서 사실 수가 있는데 사후 피임약은 아마 반드시 오셔서 처방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자, 사후 피임약은 내가 의도치 않게 피임이 안 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을 때 이후에 이제 착상을 막는 게 사후 피임약의 주 목적입니다. 72시간 이내에 꼭 먹어야 되는 사후 피임약이 있고요. 아니면은 120시간, 즉 5일까지 효과가 가는 사후 피임약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배란 전에 먹어도 되는 사후 피임약과 배란 후에도 먹을 수 있는 사후 피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담을 하시고 이제 적합한 사후 피임약을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후 피임약은 어쨌든 고용량의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복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때 너무 급할 때는 이제 뭐 드셔서 원치 않는 임신 당연히 피해 주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관계 횟수가 빈번하고 임신 확률이 높다 그러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피임 방법으로는 자궁 안에 끼는 루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루프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루프의 종류와 시술 방법도 다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뱃속에 뭘 넣는다는 걸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안 보이는 부위니까 사실 그럴 수는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루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 엄지손가락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제 크지 않은 크기의 루프고 요거를 자궁 안에 이렇게 삽입을 해서 거치해 두는 방식입니다. 실을 이렇게 매달아 놓기 때문에 실이 밖에서 보이지는 않아요. 질 밖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경부 밖으로는 보이게 돼서 이제 이렇게 거치를 해 두고 생활을 하시면 되는 게 이제 루프입니다. 루프는 일단은 뭐 끼실 땐 조금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세요. 너무 아프면 뭐 마취를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보통은 이제 마취 없이 끼시니까. 근데 이제 한번 끼시면은 편하게 그 기간 동안 피임 효과가 생기고 빼는 기한만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루프 종류에 따라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게 하는 뭐 구리 루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생리 양 자체를 줄이는 그런 호르몬 방출 루프도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생리 상태라든지 자궁 상태를 보고 적합한 루프를 추천받으시면 됩니다. 호르몬 방출 루프도 이제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넣을 때 아무리 제가 조심스럽고 안 아프게 잘 넣어드리지만 그래도 통증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궁이 이렇게 조금 당겨질 때 배가 뻐근한 또 이제 기구가 들어갈 때 좀 배가 뻐근한 또는 하루 정도는 약간 뻐근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피임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어떤 효과도 있겠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내가 좀 그나마 감내할 만한가를 선택을 해서 루프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성경험이 없는 분은 루프 시술은 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갈 때 천유막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경험이 없는 분은 하실 수가 없고 또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구리 루프 같은 경우는
염증 반응 때문에 굉장히 냄이 많고 냄새가 나고 생리통도 심해지고 생리양도 많아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호르몬 루프 같은 경우는 생리양도 줄고 뭐 생리통도 감소하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부정출혈의 어떤 부작용 굉장히 흔하고 또 호르몬으로 굉장히 예민한 분은 호르몬이 체내에 조금 흡수되면서 생기는 그런 호르몬으로 인한 어떤 느낌이 있을 수 있으세요.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게 조금 뭐 붓거나 유방통이 있거나 뭐 기분 변화 있거나 좀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에 또 적합하게 낮은 호르몬 용량의 레벨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임플라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루프 중에서도 호르몬 방출 루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임플라논은 호르몬 방출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생긴 굉장히 작은 막대기 모양의 도구고요.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럽습니다. 팔에 이렇게 이제 안에 삽입해서 이제 거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생긴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삽입을 합니다. 임플라논 이 자체도 안에 호르몬으로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 일정하게 계속 분비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몸에 호르몬이 노출이 돼서 그 호르몬이 돌아다니면서 자궁과 난소에 영향을 줘서 피임을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기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낄 때 약간의 불편감이 조금 있으시기는 한데 한번 끼고 나면은 이게 3년 정도는 굉장히 편하게 피임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호르몬으로 인한 어떤 이득을 얻으실 수 있어요. 생리량이 줄거나 생리통이 줄거나 그래서 굉장히 편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호르몬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호르몬으로 인한 어떤 몸의 변화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고 부정출혈 같은 부작용은 사실 굉장히 좀 흔한 부작용인데 보통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켜보기도 하지만 조금 심하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 어쨌든 이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조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뭐 이제 1mm에서 2mm 정도 사이에 어떤 그런 점 같은 상처는 조금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위가 이제 크진 않아서 이제 우리가 활동하거나 그럴 때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피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촉해서 만지면 만져지지만 일상생활에 이렇게 흔한 접촉을 통해서는 잘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낀지 잘 모르게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라논도 역시 호르몬이기 때문에 호르몬으로 인한 부작용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첫 한 3개월까지는 있을 수 있고 6개월까지도 좀 지켜봅니다만 1년까지 지켜봐도 출혈이 지속되면 이제 뭐 빼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플라논은 이제 루프랑 다르게 질속으로 삽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관계 경험이 없는 분도 생리 조절 목적으로 또는 앞으로 생길 성관계에 대비하기 위한 피임으로 쓰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영구 피임법이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기 낼 생각이 아예 없는 분들은 이제 영구 피임법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여자들이 하는 난관 결찰술입니다. 배에 있는 자궁과 난소와 이 난관을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자가 정자랑 아예 만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이건 수술입니다. 네, 전신 마취 필요하고 또 배 안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남자가 할 수 있는 정관 결찰술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비뇨기과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정자의 이동 통로인 정관을 이제 묶어서 정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술입니다. 장점은 일단 시술을 통해서 거의 영구적인 피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임에 대한 고민 없이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복원이 조금 어렵다는 거죠. 앞으로 애기 절대 안 낳을 거야 해서 수술을 하셨지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출산 계획이 생기거나 할 때는 그때는 좀 다시 임신을 하실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술은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피임 도구가 나오기 전에 좀 예전에 아니면 또 요즘 분들도 이제 많이 쓰고 계시긴 한데 이제 여자의 생리 주기에 따른 자연 주기 피임법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질외 사정법 같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잘만 하면 굉장히 피임률이 높은 좋은 방법인데 이게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상태를 100% 다 알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임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가임기일 수 있고 해서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연주기라든지 아니면 뭐 체외사정 아니면 콘돔 이렇게 좀 같이 쓰신다거나 특히 20대 같이 가임률이 높은 분들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연주기 피임 방법은 배란일을 피해서 관계를 하는 건데 사실 배란을 우리가 언제 할지 잘 모르고 또 정자는 한번 들어가면 일주일까지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생리 아주 직후 아니면은 생리 아주 직전에 하는 게 아니면은 조금 불안하고요.
질 외의 사정법은 그래요. 내가 정확하게 사정을 질 안에 하지 않고 질 밖에 하면 100% 되기는 하는데 이게 질 안에 안 한 건지 100% 확신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임의 실패율이 조금 높은 거죠. 질의 사정은 성병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일단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피임법은 콘돔입니다. 콘돔을 사용하면 성병 예방되니까 여러분 불안하시면 콘돔 꼭 사용해 주시고요. 질의 사정을 했더라도 접촉이라든지 어떤 분비물이 어쨌든 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병의 전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을 통해서도 이제 성병이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콘돔만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성기로 접촉이 돼서 생기는 성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피임하는 5가지 방법과 자연주기 피임법과 질외 사정이 왜 피임에 실패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나에게 어떤 피임 방법이 적합할지 고민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자궁 내 피임 장치, 루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술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MG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윤정이었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